자, 일단 지난 시간으로 간단하게 말로 복습하자면 일단은 1교시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등비 수열을 한 1.3배속, 4배속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등비 수열을 확보하는 공식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공식이 다 있다는 거 외우시면 되고 지난 시간 1교시에는 그 합 관련 유형 문제들 몇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등비 등차 수열대랑 비슷한데 아무튼 계산 같은 게 특히 그 특유의 연립 같은 걸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교시에는 이제 사실 그 뒤에 파란 색깔 페이지로 실력어 거기 몇 번 쭉 나오는데 근데 거기는 특별히 어떤 유형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관련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봤고 이제 가장 메인으로 했던 거는 이제 원리학계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도 여러분들이 영양 플러스라던가 이런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 관련 문제인데 복리 문제가 이제 첫 지랑을 빨리 찾으면 된다라고 공식화도 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공식은 아닌데 하다 보면 첫 지랑 찾는 문제구나. 어차피 공비랑 개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첫 지랑 빨리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넣고 언제 빼는지 보시는 거예요. 초에 넣고 말에 빼는지 혹은 말에 넣고 말에 빼는지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해에 놓은 돈이 이자를 한 번 더 받냐 못 받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였고 아마 오늘도 질문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좀 한번 받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미야 옆에 선인원 뭔 일 있나? 오늘 안 왔네요. 혹시 이유는 뭐지? 컨설팅 받아가지고. 컨설팅?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일단은 질문을 저희가 받고 오늘은 이제 시그마 한번 나가볼게요. 자, 혹시 아연아 그 문제 도와드릴까요? 눈이 딱 가는 그거 이제 아마도 질문이 다들 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에 이제 딱 어떤 도형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번 시험 준비할 때 그냥 하나 외워도 괜찮은 게 있어. 지금 책방 안 보이네? 지금 이 도형 보시면요. 약간 이 그림 안에 어떤 규칙성 같은 게 약간 느껴지세요?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도형이 만들어진 게 여기 첫 번째 어떤 별 모양이고 두 번째 별 모양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사실 하나 미리 선포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제가 실제로 이 비슷한 말을 이제 고3 때도 사실 이 등비 수열 파트가 좀 중요해요. 사실 등차랑 등비 중에 굳이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등비라는 거지. 자, 아무튼 자, 이런 등비 수열 문제가 특히 어떤 그림 이런 어떤 규칙성 있는 딱 보시기에 규칙성 있는 어떤 도형 점서면 도형 같은 게 딱 나와. 혹은 뭐랄까 이러면 어때요? 율동감 약간 음악적인 표현인데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아무튼 이제 읽어볼 수 그렇고 뭔가 규칙성 있게 쭉쭉 가는 어떤 문제가 나와.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등비 수열 관련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약간 사실 이런 그림이 등차 때는 안 나와. 다시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 보통 나오면 거의 한 98% 확률로 등비 수열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건 어때? 한 번 더 여기 있는 B라는 게 여러분 이 B라는 게 뭐의 약자라고 했지? 이게 뭐의 약자라고요? 등비. 어쩌면 비율이야 비율. 우리가 어쩌면요 지금 얘네들을 보면 약간 비율이 약간 일정한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자, 너네가 또 배운 것 중에 관련 있는 것 중에 규칙성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닮은 비. 실제로 이 닮은 비에도 비라는 것도 그 비율이거든. 어떤 닮은 비라는 게 원래 일정한 비율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원래 닮음이라는 것도 걔네들끼리 일정한 비율로 돼 있잖아. 1대2. 사실 이 닮음, 실제로 요게 아마 답안지에 보시면 이런 닮음이라는 것도 연결을 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아무튼 요거 하나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가 제가 위에다가 필기해 드린 것 중에 일단은 모르겠으면 몇 개 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 첫째야, 이 S1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겠지. 보통은 첫째 항은 쉽게 나온단 말이야. 자, 아무튼 자, 그런 상태니까 제가 한번 책을 좀 보고 그림에다가 필기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자, 이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정삼각형이에요. 자, 정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딱 겹치게 했고 또 하나 포인트가 가운데 이게 뭐냐면 정육각형이 되게끔 겹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예쁩니다.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자, S1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문제는 S10번 문제예요. 여기 있는 요 그림,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까지 두고 첫째 항 구해볼게요. 어차피 여기 첫째 항인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니라 첫째 항 구해봤어요? 혹시 이 첫 번째 넓이는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그럼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것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게 일단은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게 반지름 나와 있잖아. 제가 지금 왜 대문자로 썼냐면 혹시 우리 이번에 공부할 당시에 제가 보통 앞으로 대문자 R은요 뭐 쓸 때 많이 쓴다고요? 외접각. 이게 실제로 어쩌면요 다른 말로 그림 보시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 다시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의 이 원은 외접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아연아 어디 사인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삼각형의 한 면의 길이 정도는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우리 지금 요거 정삼각형이니까 60도인 것도 알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기가 60도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뭐 사인 법칙 오랜만에 써볼까? 사인 60분의 대변의 길이 요걸 제가 네모라고 둘게요. 요게 2R이잖아. 4루트 3. 제 양쪽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해보시면 자, 한 변의 길이가 6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6이구나. 자, 여기가 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약간 그런 수학적인 직관도 있으면 좋은데 혹시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전부 다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일단 2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문제가 약간 제가 이 말 한 적 있잖아. 몇 번 말하는 뭔가 이제 우리가 시험 당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위에 읽어보시면 이 그림은 정말 예쁘다는 거야 지금. 정삼각형 두 개를 겹쳐놨고 심지어 가운데도 정육각형이란 말은 엄청 반듯하게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실제로도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입니다. 하나 더.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스몰 사이즈의 이 삼각형 있지? 이거 혹시 볼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증명 안 했지만 뭔가 정삼각형 같을 것 같으세요? 이 삼각형도? 자, 사실 증명을 간단히 하자면 증명도 어렵진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60도니까 전부 다 60이죠. 다시 여기도 60이거든. 정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자, 가운데 지금 여기가 정육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우는데 정육각형이면 한 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혹시 정육각형은 이 정육각형 여러분들 각을 다 더한 게 몇 도인 줄 아세요? 자, 정사각형은 몇 도지? 360도. 정오각형은요? 540도. 정육각형은요? 얘가 720도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중1 때 배워요. 그러니까 규칙성에서 사실은 이번에 배울 표현 등차수열이야 걔네들이. 360, 540, 720 공차가 얼마짜리?
공차가 180짜리 등차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총합이 720도란 말은 요 한 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정자 붙었으니까 나는 6 하면 되겠죠. 한 개가 몇 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라는 얘기예요? 60이죠. 60.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실은 설명도 가능한데 시험 때는 이런 시간이 없어 보여. 그냥 대충 우리 선포하자. 이거 정리하면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가 또 정삼각형이고, 그럼 자 어쩌면요, 이제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 넓이를 구할 건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인 거 알아도 이제 얘네들은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이 정육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중학생 때 많이 그어본 선인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보조하는 선 이렇게 선 정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가운데서 한 점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이거 그림상이고 이렇게. 자, 보조하는 선을 이렇게 대각선을 마저 그으시면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게? 이 정삼각형일 것 같으세요? 이것도 역시나. 그리고 질문. 여기 있는 자 삼각형이 되게 많잖아. 총 12개거든요. 전부 다 넓이가 어떨까? 이거 합동이라는 또 선포를 하고 싶어요. 합동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넓이 하나를 구해서 12개를 할 겁니다. 12개 하면 S1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항조차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지면 다시 이런 뭔가 활용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심지어 첫째 항도 구하기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S1 자, 넓이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어떻게 구하자고? 여기 있는 정삼각형 한 개짜리의 넓이를 구해서 12개 할 겁니다. 다들 혹시 아이나 이 정삼각형 한 개짜리 넓이를 구할 줄 아세요? 자, 요 한 변이 2짜리 넓이 구할 수 있는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다가 종종 나왔을 상황인데 원래 전략은 피타고라스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 그으시면 피타고라스로 높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요게 이제 저 한 개의 넓이입니다. 요게 12개 있다고요. 그래서 12 루트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뭔가 이제 원한계를 추가로 만들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약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제일 처음 말했던 이 내용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여기 넓이가 그 다음 S2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등비 수열인 걸 아신다면 혹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다 라고 선포를 한다면 그냥 여기 있는 S2, 그러니까 실제로 둘째 항까지만 구할 수도 있어요. 왜? 저희가 첫째 항 알고 둘째 항 알면 공비 구할 수 있게 없게. 그러니까 여기 등비 수열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둘째 항만 구하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등비 수열일 거니까. 마지막에 10번째 항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혹은 저희 답안지에서는 이제 방금 말했던 뭘로 푸냐면 이 닮음이란 거를 약간 사실 이용하기도 해요. 약간 이 문제가 그 고3 학생들 미적분 때 배우는 좀 그 책이랑도 관련이 돼 있어. 나중에 또 볼 일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닮음을 쓰든 둘째 항 구하든 안쪽으로 들어갈 차례야. 자, 안쪽으로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반지름 알았잖아. 그럼 저희는 이거랑 같은 방법 할 거면 이 친구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나? 자, 이 반지름 아는 법 출발할게요. 자,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을 건데 하나 질문.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랑 이 중심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아마 똑같겠죠. 또. 이런 거는 사실 증명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한계가 볼게요. 자, 요거 지금 반지름 맞나요? 두 번째 원에. 그리고 자,
중3 때 배운 수학 상식인데 여러분 혹시 이 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선을요 무슨 선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접선이라 불러. 이게 지금 이 원한테는 접선이잖아. 그리고 접선 관련 상식. 이 문제는 이런 상식들이 많이 계속 어려웠거든요. 상식 어떤 거? 여기가 90으로 만납니다. 일단은요. 여기가 90으로 만나.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중3 때 나오는 내용들인데 다시 혹시 여러분들 요 선이 이 원한테는 뭔 줄 아세요? 뭐 이런 것도 용어가 있어요. 다시 이 원한테는 접선이잖아. 이 원한테는 뭔 줄 아세요? 현이라고 해요. 현. 현이 잘 지내죠? 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현인데 그럼 그 당시에 현 관련 상식 이렇게 수선을 발음내면 요 현이 2등분 된다는 상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면 약간 좀 이제 중3 때 배웠던 그런 상황이 좀 나와 있어. 원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 선을 가만 보시면 얘한테는 접선이고 쟤한테는 현인 거야. 이런 상황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잠그면 90도이면서 절반이구나 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선을 마저 긋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마저 그을게요. 이 선을 이렇게 선을 마저 그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다들 혹시 이 선이 뭔지 아세요? 이 큰 원의 뭐예요? 반지름이죠. 여기 2루트 선이겠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자는 거지. 저거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쵸? 그리고 질문. 우리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절반 구할 수 있게 어떻게? 아까 왼쪽에서 우리가 요 길이 알아봤잖아. 사인 법칙으로. 그럼 여기 절반의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이거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로 파란 색깔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는 그냥 애초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맞다는 거지. 자, 아무튼 근데 이번 기말 시험이 저는 좀 심상치가 않다는 거야. 아마 쌤들도 좀 이게 변별을 좀 해야겠네 해서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여기가 루트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 광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여기서 했던 거를 한 번 더 똑같이 하시면 실제로 S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답안지의 풀이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네가 이 답안지는요 어떻게 푸냐면 답안지 자, 방금 말했던 닮은 비, 닮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등비수열의 그 비랑 닮은 비의 그 비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이제 답안지는 닮음으로 가는데 다들 혹시 여기 있는 요 원이랑 닮았게 안 닮았게? 자, 모든 원은요 항상 닮았어요. 그럼 저희가 소위 닮은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몇 대 몇? 이 반지름끼리 비율을 만들면 돼요. 자, 약분하시면 닮은 비가 2대 2다라는 거야. 어쩌면요 이 도형을 이제 2분의 1만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닮음이라는 게 확대랑 축소 그런 의미가 있잖아. 다시 이 원본 사이즈를 딱 절반으로 축소시킨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넓이지. 다들 혹시 이거 수학 상식인데 우리 닮은 비를 알면요 이거 가지고 넓이의 비율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건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수학 상식이야. 다시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라고 중2 때 배웁니다. 그래서 넓이의 비로 가셔야 돼요. 그럼 어쩌면 현재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비율이 4대 1이란 거예요. 이해돼? 그럼 질문. 저희가 안 구해봤지만 S2는요 넓이가 얼마입니까? 3루트 3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넓이의 비예요. 넓이의 비. 그 저 친구의 4분의 1인 거지. 그리고 어쩌면 요 4분의 1이 여러분이 이번에 배운 공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약간 요렇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시험에 그대로 나올지는 사실도 모르죠. 근데 이제 좀 난이도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일단 뭐 첫째 항 공비 가지고 이제 일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문제에서 문제 10번째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이 나는데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 문제는 또 왜 어렵냐면 아마 이제 많이들 첫째 항부터 못 구한 친구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첫째 어떻게 구해요? 이 첫째 항 구하려면 몇 가지 이런 상식들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단 말이 그 머릿속에 쌓인 법칙을 떠올려서 여기 항변을 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가 딱 3등분이 돼요. 전부 다 이제 정삼각형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예뻐요. 뭐 그런 증명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느낌은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항을 구하든 공비를 구하든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느낌의 도형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이런 등비수열 좀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그 B자가 비율이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 뭔가 이런 규칙성 있는 닮음 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공비 구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닮은 비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를 구하려면 대응하는 변이 필요하니까 저는 여기서 반지름 길이를 알아보고 이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 약간 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나던 그런 상황입니다. 접선과 현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 반지름 구할 수 있고 반지름 나오시면 닮은 비 구할 수 있어요. 2대1이구나. 근데 이 문제가 주의할 게 마지막에 묻는 게 넓이를 묻기 때문에 닮은 비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2대1이라고 해서 넓이가 2대1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이는 제곱 대 제곱이라고 해서 넓이는 4대1, 넓이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4분의 1이 우리가 이제 뭐 중학생 때는 뭐 닮은 비, 넓이 비 불렀던 게 지금은 공비가 됩니다. 공비 일정한 비율 이거죠. 이 문제에서 하나 얻어가실 거는 혹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공비를 약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 닮음으로도 갈 수가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항 바로 구하시면 돼요. SN. 자, 요게 이제 일반항이잖아. 여기다가 마지막에 묻는 게 10번째 구하는 문제니까 n에다가 10 대입하시면 되겠죠. n에다가 10 대입하시 밑에 보기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질문할 거 없을까요? 혜인아? 977번. 자, 977번. 오늘은 질문 좀 더 길게 받을게요. 자, 977번. 일단 혹시 AN까지는 구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요, 제가 AN 구하는 거는 그냥 답안지를 보고 쓰겠습니다. 다시, 자, 이번 시험 범위에 SN, 이런 걸 저희가 다른 말로 부분 합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걸 하나 주면, 자다가도 AN 구하시는 거예요. 자, 얘 AN 구해보시면, 보고 쓸게요. 첫째 항 따로,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이제 일반항 따로 쓰고 이거 중에 합칠 수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합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아마 질문 나온 게 쌤 이거의 공차를 구하래. 등차 수열인가 봐. 이거 구하래요. 쌤 이게 뭘까요? 를 모르겠으면 제가 하는 말 또 할게요. 한번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자,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나열하시면 얘 지금 원래 수열에서 어쩌면 여기 원래 수열에서 짝수만 다 빼온 거 아시겠어요? 짝수만? 그럼 다 뭐 해보자고? 여기 몇 개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알 거 아니야. 자, n에다가 2 넣어보시면 5 나오죠. n에 4 넣으면 16 빼기 3, 13. n에 6 넣으면 저 이거 등차 수열 아닌가요? 저 공차가 얼마짜리야? 그게 풀면 됩니다. 굳이 막 거창하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 자리가 꼭 n만 오진 않아요. 저렇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AN이든 AEN이든 아무튼 저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오늘 제가 시그마한테도 이 말을 할 건데 원래 수열 전체가 그래. 뭔가 모르겠잖아. 나열도 해보고 일반화도 만들어보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다시 그냥 A, EN의 공차를 구하세요. 일단 뭐 등차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 한번 나열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혹시 혜린아 이 말도 기억나? 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며 하나씩 건너뛴 것도 등차 수열이지. 실제로 그런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 수열에서 짝수 번째항만 다 모아놓은 거라 뭐 새로운 등차 수열입니다. 자, 또 자, 뒤에 소미도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 혜린이도 질문하시고 자,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1000번 이거 1000번 넘어갔네요. 야, 이 1000번 넘어갔네. 1005번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제가 만약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있었더라면 한번 설명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 고1 때도 가끔 나온 적이 있고 아무튼 이게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번 문제는 뭐 하래요? n 곱하기 n 위에 써볼까? 이거 곱하기 이거에 모든 양의 약수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이번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수의 약수가 있잖아. 그 약수를 다 더하라는 문제예요. 나 이거 어떻게 더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좀 또 하나 상식 같은 건데,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요거 말고 좀 쉬운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숫자 중에서 36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하시면 이거죠. 이거 약수를 다 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질문. 일단은요, 우리가 보통 이거랑 같이 공부하는 것 중에 혹시 혜린아 약수의 개수는 구할 줄 아시나요? 얘 약수 몇 개죠? 9개지.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식으로 암기하잖아. 작년도 병우의 숫자 나온 적 있어요. 약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가 2인데 실제로는 뭐라고 써요? 실제로는 1 더하기 2에서 요게 공식이죠. 3.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에서 3. 요렇게 이제 곱하면 개수가 나와. 얘 총 9개인데 이번 문제가 9개를 다 더하는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설명하냐면 약간 이 내용이 여기서 원래 출발해요. 여기서. 혹시 이거 왜 이렇게 공식이 된 줄 아세요? 이게 작년도 병우의 수에 이게 나와. 이게 왜 이게 공식인지. 자, 그 내용부터 갈게요. 자, 복습. 자, 왜 약수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왜 2를 더하냐면 이런 식이었거든. 너네 혹시 자, 요거 오른쪽에 3 보지 말고 2의 제곱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가 뭐뭐뭐 있는 줄 아세요?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 자, 작년도에 집합으로 써볼까? 1 있죠, 1. 2의 제곱이 4니까 1 있죠. 또 2 있어요. 또 자, 2의 제곱이라 쓰니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3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1 있죠. 3 있죠. 3의 제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약수는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하면 약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만 나면 솜이야. 어떤 약수가 만들어져? 자, 이거들을 곱하면 약수가 생긴다는 거야. 약수가 뭐 생겨요? 18 약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한 번 더. 자, 얘랑 만나면 혜린아 약수 뭐 생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약수 3이 생긴다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얘랑 만나면 나연아 약수 뭐 생기지? 4, 3, 12. 12가 생기잖아. 요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 1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1, 요거 두 개 하나씩 추가해 준 거야. 그래서 총 3개를 지네끼리 만나게 한 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하기로 바뀌면요. 결론 갈게요. 여기서 약수를 더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왜 설명했냐면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얘네들을 만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하기까지 가야 돼. 그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더하기를 쓰세요. 여기서 얘네들을 곱하시면 이게 약수의 총합이 나와요. 이렇게 쓰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간단히 말해줄까 했나? 자, 얘 너네 요거 이제 분배할 줄 알지? 실제 우리가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이거를 다음 식의 곱하기라 본다고 치면 혜린아 도와줄래? 1이면 여기 전부 다 3개 다 분배하면 뭐 생겨? 쭉 써보려고. 1, 그 다음에 2를 분배하면 뭐 생겨요? 18. 자, 얘 분배하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쓰인 거 보이세요? 이거 뭐죠? 얘네 하나하나가 전부 약수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약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지금 혹시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뭐게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요거 두 개가 등비수열의 합이야,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얘는 좀 근데 좀 궁합이 괜찮아서 혹시 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딱 들어봐도 뭔가 좀 괜찮은데 궁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는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 그러면? 뭐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게 맞다는 거야, 사실. 왜냐면 뭐 모르면 그냥 틀려야 돼, 모르면.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제 알아야 돼, 어느 정도를. 그리고 어쩌면 합 구하기 전에 그 출발은요, 개수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다 개수 구하는 공식을 아는데 그 공식을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풀려면. 왜 저렇게 하나요? 이게 설명이 작년도에 말한 적 있어요. 경우의 수 할 때. 요렇게 이제 1 하나를 포함해서 플러스 1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합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네. 그 실제로 제가 시범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쭉 한번 전개해 보시면 얘네들이 만나면서 약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더하기로 가기 때문에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저는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빠르게 받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질문 해주세요. 천사요? 바로 위에 문제? 자, 위에 있는 100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쁘게 천사입니다. 자, 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거일 때 A4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간단 말이 뭐냐면요. 잘 읽고 한번 끊어볼게요. 첫 번째, 모든 항이 양수다 까지 끊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특히 등비 쪽에는 이런 조건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런 조건을 안 주면 등비가 곱합이잖아. 이게 생각보다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럼 첫째 항도 양수죠. 그렇죠? 공비도 뭐가 돼야 돼? 이 양수가 된다는 그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뒤에 보니까 등비인데요. 일반항님 쓰시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써 있잖아.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항 쓴 기념 일반항으로 쭉 넣어볼까요? 첫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이제 여기, 자 여기 이제 2n 빼기 1번째 항이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다가 2n 빼기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요런 어떤 수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깐만 뭔가 이상하네. 여기 4조. 소리. 4조. 그리고 자, 질문. 제가 방금 전에도 이 말 하고 왔는데 이거는 상식으로 암기하세요. 얘 어쩌면 지금 AN을 다 쓰는 게 아니지. 지금 누구만 쓰고 있어요?
홀수 번째만 더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질문. 홀수 번째만 더한 이 새로운 수열도 등비 수열일까요? 이 등비 수열이지. 도와줄래? 얘 지금 첫째 항은 뭐죠? A죠. 공비는요? 요게 이제 대신에 공비가 R이 아니라 R 제곱 하나 점프합니다. R 제곱. 얘 혹시 총 몇 개 더 있는 줄 아세요? 개수? 얘 몇 개예요? 혹시 이거 N개인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총 N개예요. N개. 혹시 모르겠으면 N에다가 몇 개를 넣어보시면 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N에다가 4 넣어보시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이잖아. 얘 지금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N자리가 개수가 되니까 이제 얘는 A, 이제 여기가 N개구나. 이 말을 왜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 문제 사실 의도가 이거가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 이렇게는 풀 수 있을걸? 확보하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풀는 기 갈게요. 자, 공비 빼기 1분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등비수를 합쓰겠습니다. 첫째야 괄호 열시고 공비에다가 n제곱이지. 그럼 제가 혹시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저거 암산한 겁니다.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얼마라고? 오른쪽에 얘라고 써있잖아. 그쵸? 이제 어쩌면 약간 이 두 식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눈치껏 이거 이렇게 안 쓸걸. 그냥 아까 원래대로 쓸게요. 현재 요거잖아요. 요거 같은 말이. 사실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오면요.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란 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는요. 이 자리밖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 R 제곱이 3이죠. R 값이 원래는 뿔마 루트인데 지금 플러스라고 했잖아. R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R 루트 3입니다. 자, 이제 R 나온 기념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R 자리에 루트 3 대입하시면 2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나오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항이 완성됐겠죠? 약간 일종의 항등식 푸는 느낌처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식을 정리해서 오른쪽 식과 만난 거야.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 항 2고 공비가 루트 3인 뭐 이런 어떤 수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A4니까 N자리에 4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거 혹시 한 가지 풀이 더 알려드릴까요? 대리나? 그러니까 요건 제가 약간 뭐랄까 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저는 정말 잘 읽고 그냥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따라간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아마 의도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설명과. 이게 아니죠? 자, 얘 의도가 뭐냐면 너네 오늘 이 시간부터 시그마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 그리고 자, 혹시 밑에 있는 1006번 틀린 친구들은 이게 약간 1006번의 전략과 똑같아요. 자, 어떤 전략?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전략은 약간 1006번도 이 전략을 씁니다. 자, 틀린 친구를 예를 참고하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따라가는 풀이.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시그마에도 인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SN. 자 혹시 이 SN의 뜻이 뭔지 알아있나? 이게 뜻이 뭐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 좀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나 좀 저희가 정정할 게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어쩌면 이 SN 제가 좀 좋아하는 거긴 한데 풀었으면 저희 이렇게 많이 풀었었던 기억나? 근데 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이렇게 나오면 SN인 거 알겠지?
근데 제 주장이 뭐냐면 얘 지금 SN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SN이라는 거를 좀 더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SN은요 말로 하면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게 SN이에요. 사실 어쩌면요 이 수열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 맞나요? 네. 다시 밑에 있는 1006번 같이 해볼까? 어쩌면요 1006번에 써있는 요거죠. 이거잖아. 저는 지금부터 이것도 SN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SN이란 말을 좀 폭넓게 쓸 줄 알아야 돼. 특히 시그마에 나서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SN처럼 보이신다면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현재 이 수열은 맨 뒤에 있는 이 자리가 일반항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실 거는 SN은 이게 아니에요. 다시 SN은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n개를 쭉 더한 걸 SN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자, SN을 주면 보통 맨 뒤에 있는 얘가 일반항 자리거든. 여기가 일반항 자리야.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해볼까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첫째 항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자,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양쪽 n에다가 1 대입할 수 있잖아. 얘 지금 첫째 항은 얼마죠? 2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가 일반항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항부터는 이제 그 공식으로 SM 빼기 SM 빼기 요 식을 이용하시면 돼. 다시 SM 빼기 SM 빼기 이렇게 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이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간단히 정리까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친구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필요한 게 A4인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수열을 이용하시면 A4를 못 구합니다. n에다가 넣어도 A4가 안 나오잖아. n자리는 자연수거든요. 대신에 뭐는 구할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A3는 저희 구할 수 있나요? n에다가 얼마 넣었는데? 2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죠? 6. 자, A5 구할 수 있나요? 자, n에다가 얼마 넣었는데? 그럼 여기 얼마 나오죠? 그럼 가운데 있는 저희 A4 구할 수 있게 없게. 얘 뭘로 가면 돼요? 이 등비중앙을 써서 끝을 내면 돼요. 이 문제가. 한 번 더. 밑에 있는 1006번도 마찬가지가 이렇게 나와도 SN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 수열의 합이 나와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해볼까요? 첫째 항.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이게 첫째 항이라는 거예요.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얼마죠?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첫째 항 따로. 그리고 이제 둘째 항부터는 이제 일반항. 이 자리가 일반항 자리예요. 보통 이렇게 쓸 때는 맨 마지막 자리가 일반항 자리야. 그리고 역시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SM 빼기. 자, SM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4번과 1006번은 약간 같은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N이라는 게 무작정 A1부터 AN까지 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뭐 A는 안 되잖아.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를 뭔가 더한 게 나오면 그게 꼭 AN이 아니어도 SN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시그마이로 이런 SN 문제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AN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일반항이 꼭 AN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세요. 1004, 1006번 같이 했습니다. 1004번, 1006번. 혜린아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도 괜찮아요. 여기 아마 답안지 풀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이제 보통 2개 나오잖아. 그게 이제 맨 앞에 조건, 양은춘한 조건 때문에 이거 하나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SN이 이거다? 이건 어쩌면 약간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보통 수열이 한 개만 나올 때는 AN을 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편의상 쓰는 거지. 어떤 수열이 꼭 AN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BN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A, EN 빼기 일일 수 있고 뭐 아무튼 밑에랑 마찬가지로 로그 안에 AN일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나오면 전부 다 SN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SN 주면 일반항. 그래서 앞으로 이제 SN 주면 AN 구할 수 있다 이 말 말고 SN 주면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또 네, 지금 시간이 48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진도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50분에 조금만 그 시그마 좀 이용하고 이제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다음 시간에도 질문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해주세요. 일단 제가 벌써 50분 지났는데 진도를 나가긴 해야 되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거 드릴게요. 그 소리 없이 요거 저기 그 친구 좀 전달해 줄 수 있어?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그마 쪽도 제가 이제 따로 프린트 하나 준비했어요. 왜 준비하냐면 사실 저희가 RPM 한 권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는 책 2권을 그냥 쓴 적도 있거든요. 뭐 RPM 하나에다가 뭐 좀 더 쉬운 거 하나에다가. 근데 이제 뭔가 2권도 사실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이제 아싸리 한 권만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뭔가 숙제가 가끔 경우에 따라 너무 적거나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2권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프린트로 가서 자 이제 우리 시그마까지 하면 거의 끝납니다. 거의. 왜 거의냐면 뒤에 그 귀납적 정의라고 잠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 빼고는 거의 끝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야. 이 다음 내용은 뭐 귀납적 정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간 없으면 선생님들이 시험 보기에 빼기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는. 여기까지는 100% 들어갈 겁니다. 출발. 자, 다들 이 시그마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인지 다들 기억나시죠? 간단히 필기하자면 얘는요, 합구하는 기호예요. 자, 방학 때 했던 필기를 한 번 더 제가 좀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너네가 이미 합구하는 기호 하나 알고 있잖아. 자, 아연아, 합구하는 기호 하나 뭐 알고 있으세요? 방금도 말하고 SN. 자, 방학 때랑 똑같이 가볼게. 자, 이미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 SN도 합구하는 기호인데 이 친구가 되게 괜찮아요. 간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쩌면요 이 친구의 뭔가 단점을 바로 갈게요. 뭔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야. 자, 소미야, 이 친구의 단점이라고 할까? 아쉬운 게 뭔 줄 알아?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랑 비교하면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맞아요. 얘는요, 어쩌면 항상 어디부터? 첫째 항부터 더한다는 거야. 첫째 항부터 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은요, 뭐 둘째 항부터라든가 뭐 10번째 항부터 더 하고 싶은데 얘는 끝항은 정할 수 있거든요. 뭐 S10면 10항까지인데 항상 첫째 항부터야. 이게. 자, 이런 아쉬움.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SN이라고 하면요. 이게 어쩌면 합구하는 기호야. 다시. S10은요.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10항 같아서 그 기호인데 뭘 알 수 없냐면 방금 말했는데 어떤 수열을 더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수열이 2개 이상 있어요. S10 그러면 뭔지 몰라고 누구도 알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안 나와 있다는 거지. 어쩌면 자 위에 있는 시그마라는 기호는 그냥 오늘이 여기 있는 거 바로 보고 쓰겠습니다.
이 친구의 단점을 약간 이제 보완한 기호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여기가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였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총 3군데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한 첫째 항이 여기서는 요 자리죠. 어디까지?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K가 얼마에서 말한 첫째 항 자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요 자리가 이제 끝항.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는 말 중에 끝항. 어차피 여기서 요 자리라 보시면 돼요. 어차피 SN에서 여기 N자리가 저 N자리입니다. 한번 얘랑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자리 뭐예요? 요 자리. 요 자리가 뭐냐면 어쩌면 수열의 어떤 수열. 사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어떤 수열이라고 그러면 어떤 수열의 이름으로 대체할 만한 게 일반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쩌면 일반항 자리가 되면서 저 자리를 딱 보면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혹은 뭐 등차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들 기억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 어쩌면 여기서 우리 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자, 바로 오른쪽 문제들인데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이거를 강조했어요. 어차피 이번 페이지가 가장 첫 페이지긴 한데 그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시그마로 묶여있는 문제가 나와. 자, 묶여있으면 어쩌면 이거를 풀어 쓰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풀어 쓰면 돼요. 1 넣고 2 넣고 시키는 것까지 풀어 쓰면 되는데 근데 어쩌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아까도 그 말했지만 수열에서 뭔가 모르겠잖아. 한번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풀었으면 뭔가 보일 때가 있어요. 풀었다 묶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묶는 거. 이번 페이지의 왼쪽 문제가 이제 풀려 있는 걸 묶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약간 연습을 저희가 좀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풀려 있는 걸 묶는 게 제가 하는 말 중에 또 좋은 습관이에요. 보통 풀려 있잖아. 지금부터는 풀려 있으면 식을 묶을 줄 알아야 돼. 그래 묶을 때는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 저희가 수열 제일 첫 시간에 일반항 추측하는 거 배웠잖아.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항을 빨리 추측해서 묶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관련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오른쪽 밑에 있는 방학 교재니까 뭐 기억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130 그래 4번 문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면 자 이번 문제는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풀어 써봐라. 그러니까 시그마를 표현하지 않은 하백골로 표현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6까지 넣으시면 돼. 바로 가볼게요. K에다가 1 넣고 2 더하기 K에다가 2 넣고 얼마지? 5 3 넣고 8 4 넣고 11 5 넣고 14 6 넣고 17 요렇게 이제 풀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저보세요. 풀어 쓰고 보니까 이거 지금 뭔 줄 아세요? 이거 지금 무슨 항이죠?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숙제에도 등차랑 등비가 나오는데 뭐 얘네들은 그냥 합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135번은요 하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자, 이 자리에 문자가 아니라 자, 위에 K가 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 문자는요 꼭 K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문자는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습관, 좋은 습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억나? 소미야? 우리 바로 왼쪽에 이제 묶는 것도 해볼 건데 묶을 때는 저희가 문자를 빌려 써야 돼. 보통은 뭐를 많이 쓴다고 했지? 여기 K를 쓰세요. 자, 주의하세요. N은, 그러니까 가급적 N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N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동안은 수열 일반 AN 안 써. 이제 K라고 쓸 겁니다. 좋은 습관은요. 웬만하면 K를 쓰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N을 쓰지 마. 그래.
K식은요, 뭐 I든 J든 상관없는데 N은 쓰지 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물론 어떤 문제는 또 N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구분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K로 쓰면 돼요. 웬만하면. 그 K가 좋은 습관이구나. 체크하시고요. 하나 더. 밑에 있는 문제는 방금 말했던 시그마라는 거의 장점이죠. 자, 얘는 지금 소미야 몇 번째부터? 이제 5항부터 더하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오른쪽에 일반항 모양 보시면 얘 혜린아 혹시 무슨 수열이 합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요게 이제 등비 수열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 왼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뭐 요거 이제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처음 할 때는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풀어 쓰는 건 다 합니다. 누가 못해요? 묶을 수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이제 풀려있는 거를 시그마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풀었다 묶었다. 제가 일단 1교시 전에 좀 빠르게 할게요. 오늘은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교시에는 오늘 뭐 교재는 막상 문제수가 몇 장 안 돼요.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까지는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얘 한번 시그마로 묶어서 볼까요? 자, 시그마. 자, 여기 밑에는요. 그러니까 딱 이 문제가 n을 쓰면 안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딱 말해줄까? 여기 시간에 n이 있으면 절대로 n 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혼용이 돼.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n이 아니라 숫자면 n도 괜찮아. 근데 n이 있는데 n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쓰자고? 1부터 자, 혜린아 여기 위에 뭐 쓰면 돼? 오른쪽에 뭐 쓰면 될까요? 보통 이 자리가 이제 일반항 자리인데 주인공 문자가 K면 이 친구를 N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K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쩌면 제가 하는 말 중에 주인공 문자인데 이 일반항 자리도 주인공 문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밑에 있는 거 아연아 이 시그마 자 뭐라고 쓸까요? 어디까지? 오른쪽에 뭐 쓸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 두 문제는 왜 쉽냐면 일반항이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 밑에 130번, 131번 요거 이렇게 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수열 첫날에 배웠던 일반항 추측하는 걸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일반항 추측하는 거를 또 할 수 있어야겠죠. 각각의 항의 규칙을 느끼셔야 돼요. 첫째 항이 저거고 둘째 항이 저거면 n번째 항은 뭐냐는 거야. 혹은 k번째 항은 뭐냐는 거예요. 해서 추측을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 뭐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자, 130번 문제입니다. 얘 시그마 한번 물어볼까요? 소미야, 얘 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혹시 오른쪽에 일반항 한번 구해봤어요? 어떤 일반항일까? 다들 요 모형 기억나세요? 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못 구해합을 뒤에서 배웁니다. 아무튼 지금은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항을 추측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셨나요? 혜린아?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131번. 1부터 30까지 눈치껏 보면 알잖아. 1, 2, 3, 4니까 30개겠죠. 혹시 오른쪽에 일반은 뭔지 아시겠어요? K로 말해볼게요. K 곱하기 K 더하기 10. 다들 이건 거 아시겠어요? 이게 수열 제일 첫날에 배우는 거잖아. 또 미지의 수열 일반항 추측하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등차 등비 때는 이게 아마 오랜만인 친구들은 어색할 거야. 왜? 걔네들은 공식을 만들었잖아. 지금부터 나온 애들은 이 공식이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야. 추측을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지금 시간 7시 정답인데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 위에 보시면 성질. 우리가 이제 또 매번 그렇듯 처음에 뭔가 이제 배우고 나면 기본적인 뜻 배우고요, 용어 배우고요, 이런 성질이 나오는데
아마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뭐 어려운 성질 아니었거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1번, 2번은요, 같이 보자면, 자, 이런 시그마는 이렇게 이제 더하기랑 빼기를 이렇게 이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성질입니다. 시그마 두 개를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가끔은요, 이렇게 이제 합치기도 할 건데, 이거 합칠 때는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분리하는 건 내 마음인데, 합칠 때는 꼭 요 자리가 같은지, 요 자리가 같은지를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가 다른데 합치면 안 돼요.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고. 자, 3번 성질은요, 쉽죠? 여기에 있는 숫자, 곱해진 숫자를 역시나 시그마 바깥으로 꺼냈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 같은 거 꺼냈다 넣었다 할 수가 있구나. 자, 밑에 있는 4번은요, 다들 혹시 요 내용 기억나세요? 자, 이거는 하나 예를 실어 보실래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자, 가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야. 혹시 요거 아연아 한번 풀어 쓸 수 있을까? 얘 뭐더라는 얘기인 거 아세요? 이거야. 그럼 질문, 얘를 지금 송이야 총 몇 번 더할게? 이게 10개니까 어쩌면 저기 써있는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가 있을 때 뭔가 이런 걸 맞겠죠. 어쩌면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뭐 곱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면 그런 내용이 써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기억나시는지. 자, 관련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밑에 140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140번 바로 가볼게요. 제가 아마 이거 풀 당시에 또 뭐 어떤 말이냐면 뼈 바르듯이, 약간 뼈 바르는 느낌으로 촥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뼈 바르듯이 여러분들이 뼈를 바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하기랑 빼기를 분리할 수 있고요. 곱해진 숫자는 바깥으로 꺼낼 수 있고요. 숫자만 있는 경우는 걔를 몇 번 더했는지를 확인해서 숫자 곱하기 몇 번 개수로 하시면 되겠죠. 자, 얘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위에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자주 쓸 말인데 이렇게 뼈 바르듯이 뼈를 싹 다 바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요거 나와있죠. 시그마 AK가 5고요. 시그마 BK가 7이고 한 번 더. 여기 지금 1부터 10까지니까 요거 혹시 아니나 얼마라고요? 여기 20이잖아. 최종 정답은 17 나오시겠죠. 뭐 대충 이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 딱 봐도 아실 거야. 예를 들어 144, 145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배우신 뭐 곱셈공식, 변형식, 인수분해랑도 당연히 콜라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오른쪽 밑에 있는 147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약간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봐. 너네가 뭔가 아는 느낌대로 풀면 뭐 비슷해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또 뭐 아까 말한 그런 성질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갈까요? 자, 요거 두 개 우리 합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네요. 자, 합칠 때 자, 뭐를 체크하시라고? 자, 밑에가 같은지 위에가 같은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기가 다른데 합치면 안 돼요. 똑같네. 두 개를 하나 합쳐보시면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해서 솜이야. 여기 안쪽에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AK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AK가 얼마냐? AK 4잖아. 요게 4죠. 한 번 더. 요거 이제 이렇게 분리를 또 해야 되죠. 자, 여기가 4. 혜린아 한 번 더. 요거 얼마라고 했지? 10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음 장은 그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7분인데 오늘 제가 좀 급해요. 그래서 적었지만 딱 5분만 쉬겠습니다. 12분까지 쉴게요. 오늘 그 시그마 K 공식까지는 할 겁니다. 시그마 K 공식까지는